나타내줘. 감옥에 갇혔어. 주식이라는 감옥에 갇혔어. 어? 형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왔어. 그 의자는 또 무슨 의자를 갖다 주셨어요? 너무가 사줬는데 오늘 좀 기분이 울적해 보이시네요. 오늘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9,100만원 수익이라고 이번 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게 좀 변동사항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 밖에 나와 계신 건가요? 그거 다 잃었습니다. 진짜로요? 는 아니고 아유.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벌어야 될 거를 못 본 것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 포지션 잡고 있던 것들 정리하고 더 내리고 더 오르고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샀던 게 또 내리고 이래서 되게 좋진 않았어요. 정리해보면 가만히 포지션을 내뒀으면 수익이었는데 그치. 새로운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 포지션이 생각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치. 오늘 2,000원지가 많이 내리더라고.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아니? 이유는 총 크게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유 들었니? 나도 다시 듣긴 했는데 한번 알려줄래? 첫 번째는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컨콜이 있었어요. LG 에너지솔루션이면 국내 셋업체 1등 2차전지 대표주잖아요. 콩콜에서 그냥 성장률 낮아지는 거? 콩콜에 근데 별로가 없었어. 아, 정말요? LF 배터리 26년 생산계 그거 정도 있고 딱히 들을만한 거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수요 둔화를 좀 말해서 시장이 좀 그거에 대해 우려를 한 건 아닐까요? 저는 가장 거기서 눈에 들어왔던 게 전기차 수요 둔화. 나는 오늘 빠졌던 내용이 GM이 전기차 생산량 감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뉴스를 작년에 못 봤어. 그 장 중반에 내가 그걸 본 거야. 아침에 그 뉴스를 못 봐가지고 그 뉴스를 봤으면은 엔솔 매수한 거를 팔았을 텐데 오늘 엔솔이 한 10% 정도 내렸더라고요. 엄청 많이 내렸어. 중간에 손절을 하기 다행이지. 그것 때문에 한 2천만 날아왔어. 언제쯤 손절하셨어요? 사고 한 1시간 이내? 다행이다. 1시간 만에 한 2%, 3% 빠지더라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서 갑자기 잠들더라고. 아까 계속 안 그래도 장중에 주무시더라고요. 갑자기 잠들었어. 순간적으로 손실폭이 탁 커지니까 스트레스가 탁 올라오면서 잠드는 거야. 이 상황 되게 오랜만에 겪는 거 알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대표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을 겪고 있죠. 지금은 좀 괜찮으신가요? 자다 일어나서 원래 스트레스는 잠이 보약이라 하잖아. 오히려 저번 달은 막 손실이 커도 이렇게 큰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이거는 되게 지금 시나리오를 짰는데 그게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포지션이 내동매매로 이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 제가 같이 있으면 대표님 느끼는 스타일은 오늘 같은 변동성 큰 날에 막 1억, 2억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으신 분인데 그 수익분을 좀 놓쳐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클 것 같아요. 맞아. 오늘 같은 날 원래 수익이 큰 날인데 사실 지수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나는 배팅에 조금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점에서는 수익을 크게 내기 힘든 것 같아. 이럴 때 조금 강하게 변동성을 즐겨야 되는데 반등할까봐 쫄아서 배팅 못 하겠더라고. 왜 쏘셨나요? 아니 어제 종가에 갑자기 말아올리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야. 어제 낙폭이 코스닥, 코스피 둘 다 1%였는데 코스닥은 거의 종가 플러스 3%로 마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플러스 3% 마감한 거 보고 오늘도 연습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꺾이는 거 보고 그래서 오늘은 더 크게 안 잃는 걸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손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손절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아요. 손실 커질 뻔했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어서 어쨌든 결국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중간에 정신 잃을 뻔했다. 이 변동성에 맛이 갈 뻔했어. 요즘에 증시가 변동성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어땠어? 저는 최근에 저희가 제일 고평가된 주식이 DX라고 많이들 스터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전지가 좀 투심이 안 좋은 거 보고 포지션 좀 애드하고 쭉 끌고 갔습니다. 어제 아까 영우가 얘기해준 영우도 어제 DX를 거래하다가 갑자기 물타기 하고 막 난리 쳤더라고. 우리 잠깐 밥 먹으러 가는 사이에. 어제 얼마 잃었지 너? 어제 플러스 30 갔다가 마이너스 150 갔다가 60으로 끝냈습니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DX가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고점이다. 마지막 반등이다. 너가 꼼짝거리는구나. 이랬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포스코홀딩스가 쭉 그냥 밀어 올리더니 DX도 같이 양전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6%짜리가 5만 원이 다시 왔는데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200 손절하더라도 브라못 한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60만 원으로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형님이 최근에 스타일 변화를 시도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스캘퍼신데 어떻게 보면 어제는 포지션 트레이딩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어?
스캘핑은 굉장히 단기 포지션이잖아요. 단기로 큰 금액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승률이 많이 낮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잡는 만큼 시장이 물량을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큰 금액을 받아버리면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크게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더 사이즈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포지션 트레이딩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분위기가 좋잖아. 최근에 되게 정확한 지표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쪽 장이 좋으면은 증시 쪽 마켓 분위기 안 좋았잖아. 최근 분위기가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는데 업비트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니까 그거 솔직히 나 구라 아니? 어제 하루 700% 올라가는 거 하나 상장 코인 하면서 그 한 종목만 1조 7천억 정도 나와서 아마 전체 거래대금은 어제 한번 뛰어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미쳤다. 그러면은 코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한국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유동성을 막으니까 유동성이 자꾸 증시로 흘러 들어오는 거를 코인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불과 몇 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코인 시장 분위기도 봐야 되는 영향이 생긴 것 같아. 코인 쪽에 자금이 빠지거나 하면은 다시 증시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도 하나의 레이어로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 불과 내가 몇 년 전에 이거 1차 인터뷰 같은 거 찍을 때도 코인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지도 않았잖아. 10배, 100배 올라가면 다 코인에 넣을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주식시장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난 고인물이니까. 아예 별개로 취급했지. 요즘에는 돈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잘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어쩌면 우리 영우가 있으니까 옆자리에서 맨날 물어보잖아. 요즘 코인 시장 분위기 어때? 이러면 좋습니다. 이러면은 코스피 착살 나겠구나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 최근에 코인 시장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비트코인 블랙록 현물 ETF 신청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한번 퍼드가 나왔었거든요.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뉴스 채널에서 블랙록 현물 ETF가 승인됐다 트위터를 올렸다가 바로 다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중에 거의 한 10% 급등했다가 다시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기대 심리를 좀 더 가져서인지 그때가 37,70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선물 차트 기준으로 현재 거의 한 36,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4,000달러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금도 ETF가 되고 나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펌핑이 됐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사람들이 좀 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코인 시장에서 ETF 승인이 엄청난 큰 이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관 쪽에 큰 자금이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영훈님은 실제로 현물 ETF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의 반은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았나. 기간의 차이라고 보는데 좀 더 늦어지거나 차이일 뿐이지 이거는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고, 현재 그레이스케일 관련해서도 SEC랑 한번 소송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쪽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래서 SEC가 그걸 또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되게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2차전지가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또 빠지는 것 같아. 내일은 SDI 실적인데 SDI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분위기 전반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없어지니까 하락을 부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2차전지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좀 빡세지 않을까? 2차전지를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이따가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잖아.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 물타기를 하더라도 턴해주는 타이밍에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LG에너지는 매수를 보셨잖아요. 그 뉴스를 못 봐서 보셨지만 매수를 보신 근거는 바닥을 잡아보려는 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단기 반등을 노리려는 시도였지. 보유 시간은 아마 피케야 한 2-3시간 정도였을 텐데 리바운드? 왜냐면은 엔솔 같은 100조 넘는 기업이 9시 30분 이전에 3%가 빠져있으면 보통 리바운드를 주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걸 무시하고 계속 내리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오늘 장세가 많이 빠지겠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죠. 저는 그리고 같이 있으면서 대표님을 배운 게, 매수해서 손절할 타이밍에 매도로 스위칭을 해라 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오늘 스위칭을 못 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수 변동성이 너무 커서 어제도 2시, 1시 반 이후로 분위기가 반전됐잖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손실이 기하급수로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서 10월 말일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다거래일 남았는데 손실이 커지면 안 되니까 조절했던 것 같아. 스위칭했으면 성공적이었겠지만 그걸 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레이딩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나 조심해야 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같은 양세에서는 무리해서 자금을 키워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오늘 약간 실수한 것도 약간 오버페이스로 거래하긴 했는데 한 50억 정도 거래했더라고. 동적으로 거래한 거지. 이런 장세에서 잘 들고 있는 포지션을 천천히 잘 소화해주거나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새로운 포지션 너무 일찍 구축하려고 했던 것들이 약간 패착요인? 그런 것들은 아쉬운 것 같아. 근데 이런 큰 변동성이 좀 자금을 줄여서 거래하라고 하셨지만 또 야수들 입장에서는 큰 수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러다가 한 번에 가니까 그건 의미 없다고. 변동성이 커지면은 자금을
좀 줄여야 되고 변동성이 줄면은 자금 좀 늘려야 돼. 평균 수익률을 계속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변동성이 커지는데 자금을 계속 늘리거나 혹은 자금 조정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멘탈의 레인지가 있거든. 그게 넘어서면은 버티지 못하고 거래가 꼬여버려. 자기 멘탈 크기만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거래 대금의 영역을 시기마다 잘 조절하는 게 조금 중요하지. 최근에 증시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 이때 매수를 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 같은 관심 종목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장품 지금 증시에서 가장 좋은 쪽 소비자들에서 좋게 보이고 오늘 장중에 상한가 가더라고.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갔나요? 마녀공장인가? 마녀공장이나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막 이런 것들, 코스맥스 다 같이 바스켓으로 오르더라고. 그 정도로 이제 간다는 거는 증시에 자금이 없지만 그만큼 화장품 좋다. 테마가 형성될 만큼 좋다는 거니까 추이를 지켜볼 만한 가치 있는 것 같아. 그럼- 실적 계속 나아지고 있고. 그럼 최근에 낙폭이 되게 컸는데 이럴 때 증시가 반등할 때 좀 주가가 추이가 안 빠지고 견조한 주식들이 더 아웃퍼폼 할까요? 아니면 단기간에 많이 빠진 주식들을 매수해야 될까요? 완전히 많이 빠졌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부터 증시가 조금 코스피가 말 그대로 2천을 보러 간다 이러면 낙폭 과대주를 리바운드 때 사는 게 맞고, 근데 지금 같은 천이 약간 흘러내리는 장세, 증시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2차 전지보다 화장품을 좀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화장품이나 개인적으로 렌터도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딱 실적 시즌 되니까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이랑 좋은 것들이랑 명백하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실적 좋은 쪽은 사람들이 안 팔고 더 사려는 사람들이 더 몰리고 쏠리고, 실적이 2차전지는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 당연히 좋더라도 수요에 의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세제 혜택을 받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좋다 보니까 일회성이고, 그런 면에서는 온도차가 좀 심한 것 같아. 그 실적 얘기하셨으니까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날이더라고요. 맞아.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관련해서도 트레이딩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마 내일인데 내일 분위기를 아마 오전 8시 반? 아마 9시 그쯤에 실적 발표를 할 거야. HBM 쪽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고서 들어갈 거야. 컨센 대비 아웃퍼폼 하는 거는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HBM 쪽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잡히는지, 그게 실적이 얼마큼 기여하는지, 그 내용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상방으로 베팅하던가 혹은 실적이 좋더라도 HBM 쪽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좋다 그러면은 아마 크게 상승했을 때 숏으로 스위칭할 것 같고, HBM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은 아마 롱 포지션은 홀드할 것 같아. 숏을 치는 경우는 반도체에서는 굳이 없을 것 같고. 들으면서 궁금한 게 내일이 잠정 실적 발표잖아요. 영업이익이랑 매출액 정도만 공개가 되는데 그걸로 HBM에 대한 추정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각 사업 부문별로 추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컨센에서 크게 미스나는 경우가 없거든. 대부분 애널들이 디램 가격을 추정하고 낸드 플래시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게 나는 거는 HBM 쪽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실적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 하면은 HBM 쪽 매출이 많이 잡혔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치, 아예 막 20% 30% 차이가 나면은 HBM에 대한 내용이 클 수도 있어. 그러면 확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크게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받고 못 받고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애널들이 워낙 오래 잘 팔로우하다 보니까 예상치랑 대부분 크게 비싸는 경우가 별로 없어. 내일 실적이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한 건 것 같아. 좀 봐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마 내일 하이닉스가 주 거래가 되지 않을까. 나 꺼내줘! 감옥에 갇혔어! 주식이라는 감옥에 갇혔어! 여기서 군만두만 넣어주고 나 거래시키는 거야. 어쨌거나 저는 저녁에 라이브가 있어서 라이브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